강원도가 직면한 위기, 균형 발전의 틀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생태 환경에 대한 가치와 보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며 도내 생태 우수 지역의 생물권 보전 지역 등재와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강원도 평화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등재되며 생물권 보전 지역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전문가들 모시고 생물권 보전 지역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학 교수, 박상용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생물권 보전 지역이란 말이 좀 생소한데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를 다시 해주시겠어요, 교수님? 네, 그 우수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3대 보호지역이 있습니다. 네.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이게 세 가지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다 보니까 각종 개발과 이용에 관련한 사업을 직접 규제하는 행위 제한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네. 국제기구가 인증하는 보호지역에 등재됨으로써 보전지역과 이용지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해서 토지와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가능한 억제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상징을 활용해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우수한 생태 자원과 지역의 문화를 결합한 생태 관광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균형 발전 측면에서 생물권 보존 지역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강원도에 꼭 필요한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우리 그 지역이 강한 나라 그리고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균형 발전의 비전에서 지역이 강하다는 것은 곧 지역의 강점을 잘 살린다는 것입니다. 네. 지역의 강점은 곧 그 지역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지역 고유의 자원을 제대로 발굴해서 잘 활용하는 데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자원을 보는 안목이 없는 것이죠. 접경지역, 이제는 평화지역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이전에는 냉전시대의 마지막 유물로서 전투활동이 중지된 지역 그리고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에 종사하지만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이 군부대와 뗄 수 없게 되고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데서 바로 이 개발에서 소외되었다는 점이 또 뒤집어 보면 생물권 보존에는 유리한 조건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군부대를 고객으로 하는 기형적인 산업경제 구조가 70년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평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 시대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자 하여도 이 기존의 경제활동에 익숙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이죠. 네. 이렇게 군부대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 이 지역의 정체성이 잘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이 바로 이 지역의 본 모습이고 이러한 고유의 특징을 잘 살리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생물권 보전 지역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평화지역에 앞서 설악산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등재되었고 지난 6월에는 평화지역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좀 등재가 됐습니다. 도내에서는 그럼 등재된 지역은 어디이고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박사님? 예, 먼저 그 생물권 보전 지역은 이제 유네스코에서 1976년에 그 57개소가 이제 지정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그 2019년 현재 이제 124개국에 701개의 개소가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그 최초로 이제 도내에
그 설악산 생물권 보전 지역이 등재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저희 그 강원 생태평화 생물권 보전 지역, 그 우리 그 지금 말씀하셨던 평화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걸 다 포함하면은 국내에는 8개소가 이제 입지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북한에는 이제 그 저희보다 그 우리 그 강원 생태평화 생물권 보전 지역보다 1년 먼저 금강산이 이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금강산이 이제 그 접경 지역 그 바로 위에 이제 입지하게 된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그 포함해가지고 5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생물권 보전 지역이 많이 이렇게 지정을 추진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신안 다도의 생물권 보전 지역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지역이 그 지정이 됐다가 네. 최근에 이제 전 지역으로 확대된 그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안 다도의 생물권 보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지역 환경을 좀 잘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으로 네. 잘 정책을 모색하는 그런 환경 보존적인 차원의 이점이 있고 그리고 지역 특산품을 잘 활용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 이후에도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께서는 이 생물권 보전 지역의 초기에 이제 그 규제와 관련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우리 마을도 생물권 보전 지역을 좀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을 정도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좀 최근 강원도 평화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좀 등재가 됐는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 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등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먼저 그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은 앞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네스코의 이제 프로그램 중 3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은 이제 영어로는 바이오스피어 리저브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이름처럼 그런 의미가 이렇게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해외에서는 생물권 보전 지역이 되면 규제와 관련된 얘기들을 사실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름이 아예 그냥 보전이라는 게 꽉 박혀서 나와버렸기 네,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뭔가 이제 못하게 하고 규제하게 한다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생물권 보전 지역을 추진하면서 지금 한 7년 정도 이제 계속 주민들이랑 같이 뭐 여러 가지 협의에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규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규제는 그렇게 있지 않은 네, 없습니다. 네, 네. 예, 새로 만들어지는 규제가 없다는 의미인 거죠. 아, 네. 그래서 생물권 보전 지역이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유네스코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환경 보존의 개념을 넘어서서 그 지역 발전의 어떤 이제 말씀드리는 균형 발전도 포함될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유리하고 의미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계적으로 이제 등재시키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등재가 되면 이제 그 이점이 이제 되겠는데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을 공식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역의 그렇죠. 환경이 되게 우수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강원 생태평화 생물권 보전 지역 같은 경우는 평화 지역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그 생태 환경의 우수성 플러스 이제 어떤 통일 그다음에 평화 그런 개념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집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2가지 개념들을 잘 적용해서 생물권 보전 지역을 향후에 이제 운영을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그런 이제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이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등재된 평화지역이 DMZ 일원인 만큼 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가 시사하는 바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수님께서 짚어주시죠. 사실 이번에 지정된 강원도 접경 지역,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그리고 경기도 연천구는 지난 2012년에도 비무장지대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유보됐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비무장지대 지역 자체를 포함하지 못한 점은 좀 아쉽지만 네. 각종 개발 압력으로 환경 훼손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
추진하는 계기가 이제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보전 지역의 범위에 있어서 이번 지정 과정에서는 경기도 파주시는 이제 신청을 안 해서 빠졌는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비무장지대에 접한 지자체 전체를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제 힘쓸 계획이고, 또한 남북 관계가 발전이 되면 북한과 함께 비무장지대 지역 자체를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 1982년에 지정된 설악산과 이 작년에 이제 지정된 북한의 금강산을 연결하는 비무장지대 일대를 먼저 추진하고, 이후 비무장지대 전역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좀 이번 생물권 보전 지역 등재가 시사하는 바는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그 생물권 보전 지역이 그 등재와 관련된 본연의 의미가 사실 이제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생태 환경을 집중적으로 보존하고 네. 보호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이러한 보존 활동을 통해서 보통 이제 유네스코에서는 이런 그 정의를 현명한 보존이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현명한 씁니다. 보존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행위를 못하게 하는 그런 개념의 보존이 아니고, 네. 이제 주민들이 만들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현안들이 있으면 그런 이제 주민들의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느끼는 현안들을 그 상위 조직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네. 이제 그런 이제 현명한 보존 활동을 통해서 또한 이제 그 지역 경제 활성화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 방법으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생태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발전되는 모습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생태 관광이라든지 뭐 지역 경관 개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뭐 특산품들에 대한 가치 제고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 그 평화 지역의 DMZ 그 이제 의미를 둔 그 생물권 보전 지역과 관련해서는 통일을 앞둔 이제 준비와 과정으로서 굉장히 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는데, 실제로 이제 독일의 그 철의 장막이라고 했던 그르네스 반트가 있었는데요. 그 그르네스 반트 같은 경우도 독일 통일되기 한 10년 전부터 이런 통일 준비를 하는 생물권 보전 역할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그린 데탕트 그런 의미로 굉장히 큰 의미가 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강원도에서 이제 평화 지역의 생물권 보전 지역 등재로 인해서 강원도에서는 좀 더불어 남북 협력 사업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박차를 가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강원도에서 생물권 보전 지역을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좀 올바르게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그 생물권 보전적 본질에 대한 그 어떤 충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명한 발전을 위한 그런 이제 행위들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생물권 보전 지역의 그 유네스코 네트워크 규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생물권이 지정이 됐는데 지정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박탈이 되는 그런 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10년마다 이제 평가를 하는 10년 주기마다, 네.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평가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강원 생태 평화 생물권 보전 지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 발전에 얼마나 많은 이제 그 기여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잘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그 생물권 보전 지역은 이제 그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인 것이 또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생태 환경이 우수한 두 지역을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개념의 생물권 보전 지역인데요. 네. 그게 사실은 이제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21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21개. 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지금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사실 우리가 이제 생물권 보전 지역을 추진하면서 이제 작년에 등재됐던 금강산을 염두하고 이게 그 두 지역이 사실은 DMZ를 빼면 붙어 있는 그런 그렇죠. 지역이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강원 생태평화 생물권 보전 지역 오른쪽 아래로는 설악산이 있고요. 왼쪽에는 연천군이 같이 다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전 세계적으로 생태 환경의 우수성 플러스 어떤 평화의 어떤 그런 상징이 개념을 될 수 있어서. 네, 상징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생물권 보전 지역을 통해서
세계의 이제 글로벌 평화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아무튼 굉장히 이번 생물권 보전 지역의 그 지정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큰 의미에 대해서 좀 활용 방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강원 발전 측면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제가 보기엔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이제 담겨 있는데 네. 우리 강원도는 도대체 어떠한 곳이냐? 즉 당신은 누구요? 그거 물어봤을 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다 보면은 항상 평화 지역이라는 그 이름하에 전쟁의 유산이 아직 남아 있는 그런 걸로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강원도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이제 세계적인 생태 평화 지역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당당히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네. 되고요. 그래서 이미 2013년도에 강원도 인제구는 UN 대학이 지정하는 RCE 도시로 인증받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RCE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지역 전문센터의 그런 약자거든요.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상태를 유지하고 실천하기 위한 교육과 실행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통영, 울주, 인천이 함께 인증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 RCE하고 이 생물권 보전 지역의 결합으로 냉전 시대의 유물에서 세계적인 평화 생태 지역으로 변신하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시민들이 평화 생태 지역을 찾아와 이제 생태 자연을 즐기고 강원도를 칭송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등재 이후에 좀 홍보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홍보는 좀 어떻게 좀 이루어져야 할까요, 교수님, 박사님? 예, 그 생물권 보전 지역이 이제 그 2019년 6월 17일 날 이제 그 프랑스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지정이 됐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7월 달에는 저희가 그 강원도와 그리고 저희 연구원 그리고 5개 시군이 다 합심을 해서 주민 대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 생물권 보전 지역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저희가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어서 이제 올해 안에 이제 그 등재 기념식을 이제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계속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ASF 돼지열병 때문에 계속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등재 기념식을 이제 강원도 그리고 이제 5개 시군 같이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우리 그 강원 생태평화 생물권 보전지역 관련한 홍보물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홍보물을 이제 만들게 되면은 이제 도내에 있는 그런 이제 관광지에다가도 비치를 하게 돼서 널리 홍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차원에서는 이제 그 여러 생물권 보전 지역의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우리 동북아 네트워크도 있고 세계 네트워크도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활용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더 잘 보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또 계속할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강원권 생물권 보전 지역 등재 후에 앞으로 도화 지역에 남은 과제라 하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도청도 그렇고 강원도청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평화지역 5개군도 그렇고 그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그 생물권 보전 지역 등재 신청을 할 때 이미 이제 기본 계획은 수립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장된 그 세부 계획 수립 연구를 이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생태 보존이라든지 지속적인 활용이라든지 운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유네스코 정기평가 연기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그런 이제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도화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 지정이라든지 상위법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그 생물권 보전 지역 운영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안에는 이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이제 그 향후에 있어야 될 그런 이제 과업들은 강원도와 그리고 이제 강원도 평화지역 5개 시군 그리고 MAB 한국위원회 원주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강원연구가 함께 해서 잘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영 교수님, 박상혁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